자, 이종걸 같은 경우가 촛불 시민이라고 얘기했어요.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 조국을 통해서 검찰 개혁해야 된다. 자, 이자들이 지금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촛불로 해야겠다. 자,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해서 이 공산당 애들이, 빨갱이들이 프롤레타리아 좌파 독재 4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랑 너무나 유사해요. 지금 대한민국 헌법대로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문재인의 속셈이고 민주당의 속셈이고 대한민국 좌파들의 속셈입니다.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권력을 쥐었지만 법대로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자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프롤레타리아 좌파 독재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단계를 밟아서 지금까지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롤레타리아 좌파 독재로 가기 첫 번째 단계는 자, 반칙, 불공정, 불법, 거짓말,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짓밟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많았으면서도 국민들의 여론을 짓밟고 조국을 이 자리에 앉혔습니다. 여기서부터 독재입니다. 자, 그런데 조국과 조국 가족이 벌인 혐의에 대해서 법대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협박을 남발합니다. 자, 조국이 자기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에게 전화해서 나 장관이야 라고 말을 한 거는요, 공무적으로 전화를 한 겁니다. 사적으로 전화를 한 게 아니에요. 공무적으로. 그러면 장관인 조국이 검사에게 공무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업무적인 얘기만 해야 됩니다. 장관으로서 해야 될 얘기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국은 장관으로서 말을 하질 않고 자기네 집안 얘기를 했어요. 살살 조사해달라. 장관이라는 이름을 팔아서 자기 사적인 이익에 장관 자리를 남용을 했어요. 그게 바로 직권남용죄죠. 처음에 장관이라고 말하지 않고 조국이 검사한테 통화할 때 나 조국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나 정경심 남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건 직권남용죄가 해당이 안 돼요. 나 장관입니다. 그러면 조국 이 자식아 말이야, 법무부에 무슨 업무적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네 집구석 살살 좀 해주세요. 이딴 개소리를 하냐고. 그러니까 직권남용죄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문재인이 또 법대로 수사하겠다는 검찰에 대해서 협박을 하고 있어요. 법대로 수사하지 말라고. 법대로 수사하지 말고 적당히 하라고. 예, 적절히 하라고. 아니, 문재인 지가 뭔데? 지가 수사해 봤어요? 문재인 지가 수사해 봤냐고요. 왜 지가 대통령이면 대통령 일만 하면 되지. 검사가 수사하는 것까지 관여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문재인도 직권남용죄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이러면서 사법부를 짓밟고 있고 검찰을 짓밟고 있는 독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독재가 자기네들은 통한다고 보고 지금 밀어붙인 겁니다. 다 죄예요. 세 번째, 얘네들이 좌파 독재로 가는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촛불 인민, 얘네들은 촛불 시민이라고 했는데 촛불 인민 폭동을 유도하고 있어요. 자, 솔직히 말해서 서울 시내에 좌파들이 400만 명이 모입니다. 400만 명이 모여서 뭐를 하겠습니까? 얘네들 400만 명이 모여서
뭐 조국 찬성 이것만 하다가 집에 갈 것 같습니까? 천만에 만번에 콩떡의 말씀이죠. 얘네들 촛불 인민 400만 명이 어떻든지 간에 모이면 뭐 이 가운데는 뭐 연변에서 온 조선족들도 거기 동원될 수도 있겠고 한국에 유학 온 중국 유학생 애들도 거기에 가담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차에 태워가지고 올 수도 있고 뭐 전국에 있는 좌파들 전부 다 민주당 지지자들 버스에 태워서 올 수 있겠죠. 정교조 다 올 수 있겠고 민노총 다 오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중국에 있는 사람들 갑자기 요즘에 여행 많이 오죠. 예,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여행 제한을 풀었습니다. 한한령을 풀었어요. 그래서 지금 인천 뭐 서울 쪽에 중국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오는데 그러면은 다음 주 토요일 날 맞춰서 400만 명을 모으려고 할 때 중국에서 있는 비행기는 다 동원해서 중국 놈들 한국에 여행 와가지고 거기에 촛불 들고 400만 명에 합류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400만 명이 서울 시내에 한밤중에 모여서 얘네들이 무슨 동아일보 점거하고 조선일보 점거하고 방송국 다 점거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거 점거한다고 해서 경찰이 그 사람들 못 잡죠. 민노총이 국회의사당을 담 넘어서 뛰어 들어가도 걔네들 안 잡히고 그냥 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촛불 인민 400만 명 모아서 폭동을 하면 문재인이 그 사람들 잡으라고 하겠습니까? 경찰들에게 그냥 냅두라고 하겠죠. 대화로서 설득해라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한번 작정하고 신문사 방송국 다 점거했는데 얘네들이 그거 순순하게 안 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검찰도 점거할 수 있겠죠. 검찰청을 서초동에 있는 검찰청 점거해서 검사들 다 죽일 수도 있겠죠. 죽일 수도 있어요. 뭐 중국에 있는 그 짱깨 깡패들, 삼합회 이런 애들 보내가지고 죽이고 갈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혼란이 엄청 가중되죠. 그때 문재인은 그 혼란을 진정시킨다고 해서 한국의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겠죠. 계엄령을 선포해서 문재인이가 하는 그 군대 안에 또 인민군이 한국 군복을 입고 활동을 할 수도 있다고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순수한 한국인뿐만 아니라 왜냐하면은 휴전선에 그 북한군 검사하는 초소 그거 다 해체했잖아요. 또 지뢰 다 제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박도를 북한에 넘겨주는 것처럼 밤새 몰래 북한군이 넘어와서 국군복 입고 계엄령 군대에 섞여서 요소요소마다 걔네들이 할 수 있겠죠. 그러고서 문재인이가 헌법 내놓고 통과시킬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법치 파괴로 가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회 혼란을 일으킨 다음에 계엄령을 통해서 그 군대 안에 북한의 인민군이 국군복을 입고 사회 곳곳의 요소에 있으면서 국민을 통제하고 헌법 바꾸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과시킬 수도 있는 그런 짓을 할 수도 있을 거다. 그러한 혼란을 끝까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조국은 장기판의 말처럼 필요한 거다. 조국이 예뻐서가 아니고 조국이 무슨 대단한 인물이라서가 아니라 조국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극단적으로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자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더러운 자를 갖다 놓고 국민들 분열을 유도하는데 조국만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